자, 봅시다. 많이 가셨네. 많이 가셨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해야 되겠네. 자, 봅시다. 자, 우리가 지상권이 뭐였습니까? 자, 지상권이. 복습 좀 해보고. 타인 토지 빌려서 건물, 수목,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빌려 쓰는 거죠? 건물, 수목, 공작물은 누구야? 지상권자까지. 갱신 청구했다가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상권에 이제 받고 이제 전세권은 뭐냐면은 타인의 부동산을 빌려서 쓰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쓰는데 반드시 전세금을 꼽아야 돼. 합의 플러스 등기해야 되죠. 자,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전세금은 기존 채권으로도 가늠할 수 그렇지 있다. 이게 중요한 판례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전세권이 이제 효력이 있어. 전세권자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사용시할 수 있죠. 지상권의 효력과 전세권은 거의 비슷하죠. 자, 지상권 효력은 뭐였습니까? 지상권 효력은 토지를 사용시할 수 있죠. 전세권 효력은 객체가 부동산이잖아. 부동산을 사용시할 수 있죠. 자, 처분 등 할 수 있죠. 양도, 임대, 담보. 전세권은 전전세 딱 들어가지. 그리고 세 번째 지로지구 의무가 있는데 지상권에서는 전세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돈 다 꼽았잖아. 전세금 안 주면은 경매 넣어서 무슨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권이 있다는 거야. 됐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자,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지역권 들어갑니다. 자, 지역권. 자, 지역권 볼게요. 자, 지역권은 우리 파수도 58페이지 피면 돼요. 58페이지. 58페이지. 지역권입니다. 지역권. 자, 우리 지역권이란 게, 지역권이 어떤 거냐. 통행지역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역권. 이쪽이 공로, 공적인 도로인데, 갑의 토지고, 을의 토지인데, 여기에 이제 지역권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역권이, 이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어주는 토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랍니다. 편익을 받는 토지, 요구하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 반드시 한 필지는 어디입니까? 요역지입니다. 반드시 1필지 됩니다. 위에 반드시 1필지 나오면 O다 X다. 반드시 1필지 나오면은 O다 X다. X입니다. 요 일부죠, 일부. 일부 되고 전체도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한 필지 나오면은 승역지는 X예요. 반드시 한 필지 나오면 무슨 지다? 요역지라는 거 아셔야 돼. 여기 시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래서 지역권은요, 통행지역권이 있고, 관망지역권이 있고, 용수지역권 등등 목적에 따라서 지역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권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286페이지입니다. 291조예요.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 이 목적이 통행지역권, 관망지역권, 용수지역권 등등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무슨 권리랍니까? 지역권이랍니다. 그래서 1번에 첫 번째 줄 주시고 편익을 받는 토지를 무슨 지라고? 요역지. 주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자, 반드시 한 필지는 뭐라 해야 됩니까? 요역지. 예, 그 내용입니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 별표고. 자, 밑에 가서 동그라미 3번 갑니다. 판례 보기 밑에. 편익의 종류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 임차권과 상린권과의 차이는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지역권의 법적 성질. 임차권도 안 배웠는데 모르죠, 지금. 자, 넘으면 자, 옆에 페이지 가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주시고 요역지와 승역지의 편익을 주고받는 관계이어야 한다 돼 있고요. 자, 밑에 가서 이제 부종성의 별표 넣으셔야 돼요. 부종성, 수반성. 자, 2번하고 3번을 딱 묶어 놓으셔야 돼요. 부종성, 수반성 요 별표입니다. 자, 부종성, 수반성 설명 들어갈게요. 자, 시험에 무조건 지역권 내면 그 지문 냅니다. 요역지 소유권이 병인태 넘어가면 지역권도 따라 넘어갑니다. 따를 무슨 성이 난다? 수반성. 자, 요역지 소유권이 없어지면 지역권도 없어지죠. 이게 무슨 성입니까? 부종성입니다. 부종성. 그래서 어떻게 했냐? 법조문에
지역권은 이 지역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고 돼 있어. 뭐해서? 부종하여 이전한다고. 붙어서 같이 넘어간다고.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부종성과 수반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292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자, 현관편에 써야 돼. 분리양도 돼야 안 돼? 근데 분리양도 된다고 나온다고 시험에. X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까지 줄 끄시면 됩니다. 법조문 내용 그대로 옮겨놨어요. 수반성 갑니다. 1항.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면 현관편 이제 나왔잖아. 부종하여 이전한다는 겁니다. 자, 다른 권리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을 때 그 약정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종성과 수반성 292조 내용이었습니다. 넘기시고 불가분성 나오는데 불가분성이 뭐야?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취득의 불가분성 295조 별표 2개 넣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부종성, 수반성 별표 2개 넣으시고, 자, 우리가 반드시 한 필지는 뭐라 했어요? 요역지를 했죠. 지금 나오고 있는 지문들이 정말 잘 나온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의 불가분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으로 오셔서 설명드립니다. 만일에 을과 병과 정이 공유 관계일 때는 3분의 1씩 지분이 있어. 한 명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 취득합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뭡니까? 취득은 막이 하고, 지역권은 취득은 쉽게 하고, 소멸은 어떻게 한다고? 어렵게 한다. 이거 하셔야 돼요. 소멸은 어렵게.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취득은 쉽게 295조에서 취득 한 명이 취득하면 다 취득한다고요. 소멸은 어렵게 한다. 이게 뭡니까? 불가분성의 내용입니다. 알겠죠? 불가분성의 내용이다. 취득은 쉽게, 소멸은 어렵게. 자, 갑시다. 295조 1항 갑니다.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할 때는 다른 공유자 1을 취득한다. 취득은 막이 한다. 쉽게. 자, 그 다음에 지역권의 소멸의 불가분성입니다. 자, 밑에 1항, 293조 1항. 토지 공유자 1인은 지분에 관해서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하는 지역권 소멸케 하지 못한다. 소멸은 어떻게 한다고? 어렵게. 취득은 막이 하고 쉽게 하고. 자, 취득은 쉽게 295조고 소멸은 어렵게 293조입니다. 이해됐어요?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멸 시효의 중단, 취득 시효의 중단 3번, 4번은 옆에다가 4월달 정도 시요. 지금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거 했다가는 돌아봅니다. 이거. 지금 힘든데 거기까지 해야 돼. 근데 좀 쉬운 문제는 여기서 다 풀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풀려요. 그래서 3번하고 4번은 좀 어려운 단계에서 시면 됩니다. 자, 옆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토지 분할과 일부 양도의 불가분성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참고 한번 보시고 중요한 거 아니고 밑에 지역권의 종류 나오는데 이것도 참고사항입니다. 시면 나와요. 자, 밑에 갑시다. 지역권의 취득은 첫 번째 줄 지역권도 합의 플러스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됩니다. 넘기세요. 한번 물어볼게요. 지역권도 땅 사용요지? 지료입니다. 지료. 첫 번째 줄. 지료는 요소가 아닙니다.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줄 것이고 밑에. 동그라미 3번. 아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밑에 가서 294조가 밑에 내용 다 몰라도 되고 자, 밑에 있는 내용에서는 판례 내용 몇 개 기억해야 되는데 그건 4월달에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안에서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294조 현관편을 줘야 돼.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현관편이고 245조가 취득시효입니다. 밑에 적으시고. 그럼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취득시효,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1번 내용입니다. 줄 끊으시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뒤에 4월 달에 설명하도록 하고 옆에 갑니다. 지역권의 효력 갑니다. 자, 지역권자의 권리는 무슨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땅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줄 승역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해됐어요? 용수지역권은 물을 땡겨 쓸 수 있는 권리죠? 네, 권리입니다. 자,
자, 넘어가고. 공작물의 공동 사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10번 보세요. 이거 외울 필요 없어. 자, 23회 기출 정원하시고. 23회 시험 나왔던 거예요. 한 번 나왔어. 자, 보세요. 공로 나가서 여기 다리를 설치했습니다. 다리 만드는데, 한 5억 들어갑니다. 조그만한 다리 만들 때는 3억. 큰 다리 만들 때는 기본 2차선 만들면 5억 들어갑니다. 안 만들어봤으면 모르겠죠. 5억 들어갑니다. 다리 만들었어. 공작물 만들었어. 그럼 얘도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한 물어볼게. 누가 돈 내서 만들었어? 요역지 소유자가 돈 들여가 만들었잖아. 그럼 얘가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돈 좀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지. 그래 돼 있다고, 법에. 예? 자, 갑시다. 뭐로 돼 있는지. 300조 23회 기출입니다. 1항 승역지 소유자. 승역지 소유자 저기서 누구야? 갑이지.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역지 소유자인 을이 공작물을 설치했는데 갑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네. 그 다음에 2항 전하의 경우 승역지 소유자 갑은 말이야.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그래 사용할 수 있는데 돈은 좀 내라 이 말이죠. 함의적으로 돼 있잖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23회 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옵니까 X입니까? X 이렇게 냈다고. 저 다리를 누가 만들었어? 을이 만들었잖아. 그럼 갑이 사용할 수는 있는데 돈 좀 내라 이 말입니다. 합리적이지 않니요? 합리적이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입니다. 부작위 의무. 승역지 소유자가 가서 지금 우리가 통행하고 있는데 막거나 이렇게 못하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작위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주적 것이고 넘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특별 승계인의 의무 부담 내에 있습니다. 자, 의무 부담. 갑시다.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저기서 누구야? 갑이잖아. 자기 비용으로 지역권자의 행사를 위해서 공작물 설치 수선 의무를 부담할 때는 돈 부담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특별 승계도 부담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7번 보세요. 공작물을 설치를 누가 했어? 을이 있잖아. 근데 이 설치했는데 사용할 수 있다 했지? 돈 부담해야 되지? 이 사람 다시 받는 사람 또 돈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렇지, 그 얘기야. 오케이? 그 얘기야, 그 얘기. 안 어렵죠? 네.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입니다. 위기가 뭔데? 위에다 적어놔. 포기. 어떻게 하냐면 갑이 저 부분 이제 승역지 있잖아. 승역지 다리 있는 부분. 저 부분을 누구한테 준다고? 을인한테 주는 거야. 네 가져가. 그러면 내가 돈 이제 사용하는 데 대해서 뭐 부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승역지 소유자 갑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 을에게 위기에요 줘가지고 298조의 의무 부담을 내가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됐죠? 그게 뭐냐면은 2번입니다. 이 위기에서 소유권을 넘겨버리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게 되거든. 지역권인 제한물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지역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 들어봤어요?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가져오면 뭐라요? 전세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했잖아. 지역권자가 지역권 저기 있는 토지 소유권을 가져와 버리면 지역권 혼동으로 소멸하잖아.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지역권의 물권적 청구권인데 여기서 하셔야 될 게 지역권은 통행만 하잖아. 용수지역은 물만 땡겨오잖아. 점유하고 있지 않지요? 그래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현관편 별표현에 대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만 인정이 된다. 됐어요?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자, 우리 판소는 또 36페이지 한번 펴봐요. 36페이지. 자, 밑에 별표 돼 있을기라. 안 하면 지금 또 쳐. 나중에 별표 치다가 빵꾸 납니다, 그게. 너무 아이가. 자,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했죠? 네, 했습니다. 자, 저당권 같은 거 가면은 다음 주에 하면은 다음 주가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면은 다 합니다. 그것도 다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방해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292페이지로 오셔가지고 지역권의 소멸 사유 1번 딱 나오니까 공통의 소멸 사유 나오죠? 다 있잖아. 183페이지 아까 했잖아요. 혼동, 포기, 소멸시효 완성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수용됐을 때 이게 소멸합니다. 자, 밑에 승역지의 시효취득에 의한 소멸. 이게 무슨 말이냐? 일로 보세요. 일로 오셔가지고 요 토지가 승역지인데 병이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무슨 취득입니까? 이 사람의 원시취득이지. 원시취득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던 모든 권리들은 싹 다 소멸입니다. 최초취득자 돼버리기 때문에 병이. 알겠죠? 그럼 지역권도 뭐합니까? 소멸이에요. 근데 얘가 가가지고 내 지역권 좀 인정해두고 했더만은 얘가 승낙하면은 사용할 수는 있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권 부분에 취득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원시취득 돼버리면 이 사람의 지역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하는데 얘가 가서 물어봤는데 내가 좀 사용하면 안 되냐고 했더만 승낙해주면 사용할 수는 있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봅시다. 첫 번째 줄 죽으시고 승역지, 저기 갑의 토지, 그 승역지가 제3자에서 시효취득이 되면 승역지 지역권은 뭐합니까? 소멸하는데 됐습니까?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지역권자 세 번째 줄 갑니다. 지역권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지역권을 제한받는 소유권은 시효취득이 되므로 소멸하지 않는다 돼 있는데 위에 두 번째 줄 보시면 돼요. 지역권의 존재를 인용하면서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그래서 내가 이제 원칙은 뭐예요? 지역권 저 승역지의 취득시효가 완성돼가지고 병이 이제 가져가 버리면 내 지역권 소멸하기 원칙이지만 내가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인용하면은 사용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 거 빼보더라도 원시 취득하면은 취득시효 하면은 뭐한다? 소멸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아셔야 돼. 자, 밑에 세 번째 무슨 시효 걸립니까? 취득시효가 걸립니다.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 몇 년간 행사하자면 20년간 행사하자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거 줄 것이면 되고 옆에 특수지역권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X 하면 돼. X.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지역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건 1번. 지역권도 물권이죠. 양도 상수된다 그랬지. 맞고 2번은 아까 했잖아.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분리 양도할 수가 없다 했잖아. 요역지가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지역권자는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편히 이용하는 권리죠. 맞고 4번 불법 점유자는 당연히 시효취득할 수가 없죠. 맞고 자, 5번 정말 많이 나왔다 그랬어. 한 명이 취득하면은 다른 공자도 취득을 한다. 취득은 뭐하게 한다? 쉽게, 소멸은 어렵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다음에 또 설명 드릴게요. 4월 달에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정리하셨고. 자, 어디로 가냐면은 308페이지 이제 담보 물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 물권 쪽으로 가서 담보 물권은 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담보 물권은 우리 제한 물권에는 사용 수익하는 무슨 물권이 있고 용익 물권 뭐가 있었습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 물권은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이 있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렇게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페이지 309페이지에 세 가지가 있다고. 알겠어요? 뭐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통유성 나옵니까? 자, 통유성이 우리 판서 노트에 6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60페이지. 자,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 이 통유성 네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는 게 저당권이에요. 자, 설명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받으면 여러분이 뭐라고요? 저당권 뭡니까? 설정자야, 설정자. 자, 은행을 뭐랍니까? 저당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억을 빌려주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부종성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여러분이 뭡니까? 부동산에 설정돼 있죠? 채무자지? 맞아요? 그 채무자고 이 사람이 은행이 뭐예요? 채권자잖아. 은행. 자, 그러면 변제를 했어요. 전에 변제를 하면은 이게 담보로 받는 채권이거든. 이게 뭐합니까? 피담보 채권이라고 해요. 담보로 받는 채권인데 변제를 하면은 요게 소멸하죠. 그러면 이 저당고도 같이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붙어서 같이 죽는 성질을 뭐랍니까? 부종성. 자, 그다음에 이 저당권자가 이 저당권을 병인한테 넘길 수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소유권 이외 권리 넘길 때는 주등기를 합니까? 부기등기를 합니까? 부기등기를 한다고. 그래서 부기등기를 넘깁니다. 넘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당권을 넘기면 이 피담보 채권도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 넘어가지. 따라 넘어간다. 따를 수반성. 오케이? 성질 부종성. 두 번째 수반성. 세 번째가 자, 얘가 돈을 갚는데 9,999만 원 갚았어. 얼마 남았어? 10,000원 남았다. 안 갚으면 날릴 수도 있습니다. 안 갚아도 날릴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10만 원 안 갚거나 10,000원 안 갚았다 하더라도 이 저당권자 돈 안 갚으면 겸면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전액이 변제될 때까지 저당권의 효력은 목적물에 미쳐 안 미쳐?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갚을 때까지 미친다 해서 나눌 수 있다 없다? 불가분성이랍니다. 불가분성. 이거 세 번째 성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땅이 있는데 땅이 있고 대출 받았는데 수용이 됐습니다. 수용이 됐어. 그럼 수용 보상금도 은행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무슨 대위성 했습니까? 물상 대위성. 이거 앞에서 했습니다. 물상 대위성입니다. 이 네 가지 성질을 뭐라 합니까? 그래서 화재보험금, 수용보상금에도 저당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요 앞에 뭐 있어요? 이거 4만 하루도 뭐 불났다 그랬죠? 그럼 저거 이제 대출 받는 사람들 어떻게 돼? 화재보험금 나오면 가져가 안 가져가? 가져갑니다. 무슨 대위성이 있기 때문에? 물상 대위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이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를 무슨 성이 난다? 통유성이 난다고요. 그래서 309페이지 부종성 나와 있죠?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대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상 대위성이 안 나와 있네요, 이게. 맞죠? 적어 놔야 됩니다. 어디에? 310페이지에 3번 밑에 4번 해가지고 무슨 대위성 적어 놔야 돼? 물상 대위성. 뒤에 네 가지를 통틀어서 통유성이랍니다. 그 책에서 여기가 빠진 것 같아요, 여기서.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담보물권의 소멸 나와 있는데 똑같습니다. 목적물의 멸실, 혼동, 수용, 포기 이런 거 있죠? 소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무슨 권 나옵니까? 유치권 나오죠? 유치권. 유치권 하면 맞아 죽겠죠? 맞죠? 조금 해줄까 말까? 그냥 뭡니까?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유치권이란 게 우리 판소노트에 지금 뭡니까? 61페이지 맛은 좀 보여드릴게요. 유치권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자동차가 있어요, 없어요? 수리 맡긴 적 있습니까? 있죠? 자, 그럼 이게 정비소의 주인입니다. 이거 다시 그림 그리고 해드릴 건데 맛을 보고 가자고. 그래서 이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무슨 비가 발생해요? 수리비 발생하지. 수리비 채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정비소 주인이 뭡니까? 채권자. 그럼 여러분은 이 자동차의 소유자인데 무슨 자입니까? 채무자. 그래서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변제 잘해야 되지. 변제 안 하면은 이 정비소 주인이 차 줍니까? 안 줍니까? 이 자동차 정비소 주인이 이 자동차를 유치해버린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권자다? 유치권자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옷을 맡겼습니다. 뭘 맡겼어? 세탁 맡겼어. 차가 없으면 옷을 맡겼겠지.
세탁소 주인에게 세탁비를 안 주면은 옷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자, 세탁비 받을 때까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물에 관해서 생애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입니다. 또 한 개 아셔야 될 게, 우리가 뭐 지나가다 보면은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무슨 대금을 안 준 거야? 공사 대금 안 준 거야.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도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부터, 이 유치권하고 저당권하고 이 내용부터 어디서 언제 한다고? 토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 날 가장 중요한 내용 합니다. 토요일 날 안 나오면 뭡니까? 큰일 납니다. 아시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보강을 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토요일 날 여러분은 몇 시부터 오면 되고 2시부터 와야 되는데 좀 일찍 와서 하겠다 그러면 1시부터 오시면 돼요. 복습 좀 하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뭘 하냐면, 뭐 제가 봤을 때 전세권이나 지역권 하고 있을 거야. 1월 첫째 모의가 1시부터 할 때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마무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에.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